자, 지금까지 여러 유튜브에서 1천만원 매매법에 대한 강의 영상은 있었지만 그 핵심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공개하는 곳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개인 투자자가 월 1,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단타 매매 찐 노하우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실전으로 매매를 진행하면서 단타 매매에서 이제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이런 투자 방식보다는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사실 단타 매매는 더 어렵고 그리고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 베이스가 전혀 없이 단타 매매만 운영한다라고 하신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못 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크게 보는 때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장기,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계좌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계좌를 추진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은 단타 매매 확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 이것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사실 크게 이제 두세 가지 정도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섹터와 테마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주도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주들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하나라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히토류 같은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급락장에서 보통 어떤 것들이 움직이죠? 예를 들어 품절주 같은 것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게 움직여요?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추면 반도체, 그죠? 그리고 2차전지,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이 강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시장을 관찰을 했을 때 어떤 쪽으로 지금 돈이 쏠리는가, 몰리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가급적이면 공부가 계속 되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확 오르니까 이거 들어가야겠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미리 내가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오겠구나, 혹은 지금까지 이쪽 섹터가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쪽 섹터에서 내가 종목을 편입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와 테마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쪽 종목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와 수급입니다. 섹터와 테마를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테마를 섹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정이 쓰셨다면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차트와 수급입니다. 만약에 대형주라고 한다면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지, 기관의 수급이 어떤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호적으로 여기서 들어오고 있구나, 천군만마를 하나 안고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줘요. 기관이 지속적으로 8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천군만마를 하나 안고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도 예를 들어서 여러 반도체 종목이 막 50개에서 100개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 중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우상향 추세가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은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오르스 테크놀로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한미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향 차트가 살아있는 곳에서 수급들까지 아주 좋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섹터와 테마를 분석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 섹터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섹터 안에서 차트와 수급이 아주 용이한 이런 종목들을 딱 픽하게 되실 거고, 그 종목을 분할 매수 과정으로 모아 나가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단타 매매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들을 뽑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반도체라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전 매매를 했었던 종목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저는. 자, 한미반도체, ISC, 해성DS,
이런 종목들을 저도 7월 달엔 단기 매매를 진행을 했었고요. 자, 2차전지라고 한다면 뭐 PNT, 하나기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이 있겠죠. 자, 시장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종목,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금양 종목도 2차전지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등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이렇게 고평가, 너무나 고평가 받고 있는 이런 기업군들은 보통 단기 매매에서 제가 제외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이런 종목을 공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제 기준점에는 사실 부합하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한,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을 만한 종목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에코프로 좋다고 해서 무조건 에코프로 종목을 쫓아갈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조선이라고 한다면 뭐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뭐 이런 것들이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차트가 깨지고 있는지 혹은 차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차트가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실적과 펀더멘털을 비교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빠르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차트가 깨졌다 하더라도 다시 바닥을 확인했을 때 재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도주 섹터에 대한 공부를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저희 주경야독에서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장전 3분 주식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각색의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섹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공부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 주도주 섹터가 뭐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공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혹은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은 최근에 주도주 섹터는 이거야. 바로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테마 같은 경우는 추적 관찰이 가능해야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익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장전에 딱 10분만 내가 투자해서, 혹은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3분 주식을 배속을 1.5배속으로 놓고 하시면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의 정보를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황 그리고 주도할 수 있는 이슈와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청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딱 100일만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이 바뀌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제가 상분 주식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적자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이며, 우리가 볼만한 거 대형주들은 어떤 게 있고, 조선기자재는 뭐가 있다라는 거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주경야독에서 알려드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반드시 확인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도 투자 아이디어를 한 가지를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SAMG 엔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캐치 티니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즌4가 9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런칭되거나 어떤 이런 컨텐츠들이 제작될 때에는 큰 이제 오차 범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출시한다고 하면 9월 달에 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월 달에 출시되는 이슈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트가 바닥일 때를 좋아해요. 이렇게 바닥일 때를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아직 이슈가 반영이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미 차트가 이렇게 쫙 올라가서 여기까지 고공행진했어요. 그러면 전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이 이슈를 알고 선점을 다 해놨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차트가 가장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우상향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추세가 역시나 좋구나 라는 걸 보고 단기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뒷설거지를 당할 확률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테마를 이걸 선점해서 가는 거냐, 혹은
내가 그냥 빠르게 그냥 3% 먹을 생각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운영을 하면서 감내 가능한 투자금을 설정하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사실 이것도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손절 시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체 투자금 사이즈가 1억이에요. 근데 1억을 전체를 다 단타 계좌를 운영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 재산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때요? 한 번 손절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집도 없어요. 중장기 계좌도 없어요. 예금도 없어요. 전 재산이에요, 1억이.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 담아놨던 종목이 마이너스 10% 났다고 치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실 때에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손절해도 괜찮아. 왜? 다음 종목으로 메꿀 자신감이 있어. 혹은 내가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자금을 좀 설정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좌로 대다수의 투자금들을 운영하되 일부 투자금 정도만 내가 단기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중장기 투자로 수익 꾸준하게 쭉쭉쭉쭉 벌어가고 있으면 단기 매매 계좌에서 내 일정 부분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믿고 가는 카드가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주경야독의 경우에도 1억 정도만 딱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절대로 단기 매매를 하지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서 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겠다. 월 2천만 원을 벌겠다. 라는 것만 보통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자, 단기 포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한번 알아두세요. 보통 단기 포트를 운영할 때 저는 5종목 정도로 5종목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5종목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A 종목을 예를 들어 1차 매수했어요. 한 번에 저는 전체 수량을 매수하지 않고 분할 매수로 매수하는 편인데 A 종목을 1차 매수해서 10%를 채웠다. 그리고 B 종목을 1차 매수했고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종목당 비중이 다르겠죠. A라는 종목은 총 비중이 10%가 될 거고 그리고 B라는 종목은 비중이 20%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까지 2차 매수를 진행을 했다면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없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면 한 종목당 비중이 어떻게 돼요? 20%로 제한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B라는 종목을 손절친다 하더라도 내 계좌에 끼치는 영향은 기껏해야 비중 20%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몰빵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근데 되게 이거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종목이 잘못될 경우, 한 종목이 예를 들어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낼 경우에 내 계좌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9번 투자를 잘하고 한 번만 잘못했는데도 여러분들은 깡통을 찹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비중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단기 매매는 추가 매수를 왜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위험한 단기 매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한 내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는 필요하겠죠. 그것이 뭐다? 추가 매수입니다. 추가 매수. 그래서 2차 매수라는 거를 굉장히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게 되시면 진짜 적중률 높은 단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에 대한 원칙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손절 원칙을 좀 설명드리면 시스템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유연성 있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을 택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체적으로 좀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마이너스 7% 칼 손절을 한다. 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연성은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4, 5% 정도 폭락했는데 7% 손절 원칙을 가져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전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2차 매수를 열어두고서 종목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의 시장이 좀 반등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될 때 혹은 이번 주 중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굳이 손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예상이 틀렸을 경우에는 또 손절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게 또 좋진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팁을 하나 드려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계좌와 중장기 계좌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계좌가 4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편인데 사실 꼭 4개를 운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떤 계좌마다 특성을 하나씩 이제 가지고서 운영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중장기 계좌는 제가 2개가 있습니다. 중장기 계좌는 2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실. 네, 2개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배당 포트가 있습니다. 배당주들은 이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 매매 계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는 제가 이렇게 나눠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나 오늘은 단기 매매 계좌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다수의 단기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대다수가 신용 불가입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1억으로 딱 한도를 지어 놓다 보니까 신용 매매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좋은 대형주가 보인다 하더라도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기 매매로 나는 이 대형주를 5%만 딱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놓치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 중장기 계좌를 이용을 합니다. 중장기 계좌에서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예를 들어 뭐 LG전자 이런 좋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장기 계좌는 어떻게 돼요? 신용 매수가 가능한 계좌입니다. 왜? 어느 정도의 자산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하이닉스로 딱 단기 매매하고 싶어. 오늘 딱 3%만 챙겨야지, 5%만 챙겨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단기 매매 계좌에서는 신용이 불가하니까 차라리 중장기 매매 계좌를 토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신용을 써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을 샀다 라고 하면 3% 5%만 먹는다 하더라도 60만 원 내지 100만 원까지도 수익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중장기 계좌 사실상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다 단기 수익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 계좌를 활용해서 신용 매매를 토대로 우리는 단기 매매 수익도 챙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현금으로 사요. 왜 그럴까요? 중소형주 현금으로 사는 이유 대다수가 신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사고 그리고 대형주가 딱 눈에 띄어요. 오늘 LG노텍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단발성으로 신용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 유튜브에서 제가 다루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단기 운영 자금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한쪽에서 뭐 1,100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났고 뭐 다른 한쪽에서 560인가요? 이렇게 수익이 나서 총 한 1,700만 원 조금 넘게 이번 달은 좀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액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저도 단기 매매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이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세요라고 권고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맞는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어떻게든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은 단기 매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월말 결산 시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불안한 종목을 한 개를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또 이런 전략을 피고 있어요. 이것도 대다수의 유튜버들이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월말에 결산할 때 불안한 종목은 한 종목씩은 있잖아요. 이 종목이 가장 안 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한 개를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내가 결산하면서 여기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또 기분 좋게 다음 달을 또 시작해 볼 수 있는 이런 계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월말 결산하기 이전에 빠르게 내가 가장 불안한, 내가 5종목이 있다면 5종목에서 가장 안 갈 것 같은 한 종목 정도를 매도하는 건 어떨까?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7월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8월 달에도 좋은 성과를 내시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경야독 역시 열심히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